자, 오늘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재앙 중 하나로 기록된 1918년 인플루엔자 팬데믹, 바로 그 끔찍했던 시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비극이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실감하시려면 그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글, 이게 바로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한 군의관이 보낸 편지의 일부인데요. 파리처럼 쓰러진다. 정말 그 참담함과 공포가 글자 너머로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이게 바로 전지구적인 비극의 시작, 일막이었습니다. 당시 이 팬데믹은 정말 섬뜩한 별명을 하나 얻게 되는데요. 바로 보랏빛 죽음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 이유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아까 그 편지에서 그리스트 박사가 목격했던 끔찍한 증상이죠. 폐에 체액이 정말 순식간에 차오르면서 환자들이 말 그대로 물에 빠져 죽는 것과 같았다고 해요.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피부가 이렇게 섬뜩한 푸른빛으로 변해갔던 거죠. 그래서 보랏빛 죽음이라고 불린 거고요. 나중에는 누가 누군지 얼굴만 봐서는 구분도 안 될 정도였다고 하니까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3분의 1,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당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 불과 18개월 만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전파력이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모든 게 기만적일 만큼 조용했던 1918년 초로 말이죠. 모든 것의 시작은 놀랍게도 캔자스의 한 작은 시골 마을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러 가는 미군 병사들 몸에 올라타서 말 그대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경로를 이 타임라인이 한눈에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 첫 번째 유행이 생각보다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다들 좀 독한 감기인가 보다. 한 사흘 앓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온 나라가 전쟁에만 신경 쓰고 있었으니까요. 공중보건당국도 당연히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바로 이 안일함이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1918년 8월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자비한 살인마로 변해버린 거죠. 그리고 마침내 2차 대유행이라는 끔찍한 행진이 전 세계를 향해 시작됩니다. 12,000.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필라델피아에서요. 전쟁 자금을 모으기 위한 대규모 애국 퍼레이드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 직후 불과 몇 주 만에 사망한 사람 숫자입니다. 수십만 명이 모인 이 행사가 결국 역사상 최악의 슈퍼전파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고 말았죠. 1,700만 명. 이건 단일 국가로는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인도의 추정 사망자 수입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겐지스강이 시신으로 가득 차서 막힐 정도였다고 하니 그 참상을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67만 5천 명. 이건 미국 내 사망자 수입니다. 대부분이 바로 그 끔찍했던 1918년 가을, 단 몇 달 사이에 목숨을 잃었어요. 당시 미국 전체 인구의 0.65%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자, 이 두 섬의 사례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섬인데 한쪽은 인구의 22%가 사망했고 다른 한쪽은 사망자가 0명이었어요. 그 운명을 가른 건 딱 하나, 바로 외부 선박을 막았느냐 막지 않았느냐였습니다. 공중보건조치 하나가 말 그대로 생사를 가른 거죠. 이 차트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미군 병사들에게 사실 총알이나 포탄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독감이었어요. 전투에서 죽은 병사보다 독감으로 죽은 병사가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끔찍했던 2차 대유행이 지나가고 1919년 초에는 3차 유행이 또 찾아옵니다. 2차만큼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위협적이었죠. 이제 세상은 완전히 변해버렸고 이 악몽 같았던 경험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이때는 이 병의 원인이 바이러스라는 것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속수무책이었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서 도시들이 할 수 있었던 건 고작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학교 문 닫고, 극장 문 닫고, 어떻게든 확산 속도를 늦춰보려고 이런 기본적인 조치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이란 너무 비슷해서 놀라울 정도인데 당시에도 이런 공중보건 조치들이 엄청난 반발을 샀다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심지어 반마스크 연맹이라는 단체까지 만들어졌어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정말 실감나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는데도 사람들은 그냥 이 모든 걸 잊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전쟁도 끝났겠다. 이제 광란의 20년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즐기고 싶었던 거죠. 누구도 그 끔찍했던 독감 얘기를 다시 꺼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트라우마는 역설적이게도 집단적인 망각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이 남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 중 하나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거의 완벽하게 지워졌다는 사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역사를 잊어버릴 때 어떤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걸까요?